토미노는 어렸을 때부터 전쟁을 끊임없이 부정했습니다. 그의 초창기 작품은 전쟁의 참상을 보여줘서 전쟁에 질리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전쟁이 멋있다며 더 만들어달라고만 했죠. 이후 브레인파워드, 턴웨이 건담을 만들면서 그의 메시지는 바뀝니다. 현실을 대입한 세계를 그리고 그 세계에서 전쟁을 일으킨 후 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순을 그렸죠. 이건 건담지의 레콘기스타, 이하 지레코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앞에서 말한 작품들이 비교적 이해하기 쉬웠던 반면 지레코는 극장판이 나온 이후에야 겨우 메시지가 보일 정도로 설정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그 설정을 연구해야 겨우 이해가 되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게 오시 마모루란 모를까 흥행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토미노 건담의 패턴은 아니죠. 대체 그는 무슨 소리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저는 이 작품을 세 가지를 바탕으로 이해했습니다. 첫째, 기동전사 제타 건담의 진정한 결말. 둘째, 턴웨이 건담에서 못다한 마무리. 셋째, 일본만이 아니라 세계의 젊은 건담팬에 대한 나름의 메시지. 이후의 설명은 이해가 잘 안되는 TV판은 건너뛰고 잘 풀어나간 극장판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전체적인 구도와 플롯은 기동전사 제타 건담과 많이 닮았습니다. 주인공 벨리와 카미우는 어머니가 워커홀릭이라는 점, 그런 부모에게 거리감을 느낀다는 점, 소꿉친구가 있지만 그녀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둔다는 점, 또한 여러 세력이 얽힌 것도 모자라 두 세력은 사실상 하나의 조직이었다는 것도 같습니다. 에오고와 티탄즈가 같은 연방군인 것처럼 캐피탈 아미, 캐피탈 가드도 같은 조직이죠. 이 세력들은 저마다의 명분을 갖고 싸우고 있지만 사실상 허황된 거짓이란 것도 같습니다. 제타 건담의 티탄즈는 지온 잔당을 막기 위해 활동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존재의 일 만들기 위해 무고한 콜로니 사람들을 독가스로 학살하는 등 분쟁을 막긴커녕 없던 분쟁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자신들의 명분상의 적인 네오지온과 손을 잡기도 합니다. 지레코와 캐피탈 아미도 자신들을 띄우기 위해 분쟁을 만들죠. 이런 전쟁 끝에 카미오가 미쳤던 결론을 내린 토미노 감독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타 건담 극장판을 만들지만 예산이 거의 반 이하로 줄어드는 바람에 원래 계획대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앞뒤 전개가 안 맞는 이상한 작품이 되었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지레코는 제타 건담의 플롯과 설정을 많이 따라가되 결말은 제타 건담보다 명확합니다. TV판 제타 건담에서 카미오가 로제미아를 죽인 후 괴로워하자 크와트로는 카미오를 위로하지만 카미오는 あまり気にするな。気にしてなんていませんよ。気にしてたらニュータイプなんてやってられないでしょ。 라고 잘라버리죠. 크와트로는 그제서야 카미오가 잘못되었음을 깨닫지만 화는 공포를 느끼고 거리를 둡니다. 결국 혼자가 된 카미오는 미쳐버리죠. 제타 건담 극장판에서는 로자미아의 죽음이 사라지는 바람에 화가 거리를 두는 모습이 사라졌으며 화 덕분에 카미오가 마음을 다잡았다고 설명하지만 작중에서 카미오와 화가 감정을 교류하는 장면이 거의 없어서 잘 이해가 안 가죠. 오히려 로자미아 부분이 편집되었기 때문에 멀쩡했던 설이 더 설득력 있습니다. 지레코는 제타 건담 극장판의 이런 평을 나름 신경쓴 탓인지 묘사가 더 섬세합니다. 히로인인 노레도는 벨리가 아무리 아이달 작사랑해도 벨리는 물론 라라야까지 돌봐주며 존재감을 꾸준히 드러내죠. 워컬릭인 벨리의 어머니 윌밋은 카미오의 어머니 힐다와는 달리 항상 벨리를 신경쓰고 챙겨줍니다. じゃあ元気なのね。慌ててきたんでシナモンのケーキ買うの忘れちゃって。 이외에도 라라이아, 아이다 등 주변 사람들이 전쟁에 휘말린 벨리를 많이 챙겨주죠. 그래서 뉴타입 각성이 불행의 시작이었던 다른 뉴타입과는 달리 벨리는 각성할 때 기쁨을 느꼈으며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었죠. 여담이지만 제타 건담 TV판과 극장판의 차이처럼 벨리와 노레도는 TV판에선 맺어지지 않았지만 극장판에선 확실히 커플이 됩니다. 토미노 감독은 이제서야 카미오에게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데 성공한 것이죠. 이외에도 샤, 하만카노 오마전 캐릭터도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토미노 감독은 브레인 파우더 이후 전쟁을 헤쳐나가는 젊은이의 자세에 대해 꾸준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작품은 턴웨이 건담과 상당히 닮았죠. 단 턴웨이 건담의 메시지가 과거 건담을 모두 품는다면 지레코는 과거 건담과 반대되는 메시지를 던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담의 메시지를 품은 반건담이라 불리죠. 토미노 감독은 항상 일본의 우경화, 군국주의를 비판했으며 턴웨이 건담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일본의 현 상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왕의 친위대인 디아나 카운터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여왕 디아나 소렐의 의지를 무시한 채 전쟁을 시작하죠. 이는 천황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쟁을 하려는 극우 세력을 말하며 다른 시민들에게 과거 전쟁의 역사,
흑역사를 감추는 아그리파는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 역사를 왜곡해서 가르치려는 일본 정부를 달의 총사령관인 김간남은 실전을 겪어보지도 못했으면서 전쟁에 대한 자신감을 넘치는 일본의 자위대를 말한다고 봅니다. 지레코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단순히 구도만 대입한 것이 아니라 캐릭터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일본의 현재 모습을 담고 있어요. 작중에서 일어난 여러가지 사건을 일본의 현재에 대입시키면 토미노 감독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겨우 이해가 됩니다. 작중의 인물 쿤파루시타는 캐피탈 타워를 방위해 간 조직인 캐피탈 가드의 일부를 떼어내어 전쟁을 할 수 있는 조직인 캐피탈 아미를 창설하죠. 제타 건담의 자미토프 하이만과 목적, 사상, 행동 패턴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겉으로는 종교인 스코트교를 존중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상을 위해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죠. 최장수 총리였던 고 아베 신조는 전쟁이 가능한 패전 이전의 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 일본 회의라는 종교를 이용하고 그 외 다른 종교의 후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5년엔 헌법을 재해석하여 자위대의 일부를 전투 파병이 가능한 조직으로 만들어 운용하기도 했지요. 즉 쿤파의 모티브는 아베 신조입니다. 그의 음모로 인해 벨리는 굳이 참가할 필요도 없는 전쟁에 휘말리게 되죠. 일본의 청년들처럼요. 쿤파가 창설한 캐피탈 아미는 헤르메스의 장비를 이용 마구잡이로 병기를 생산합니다. 스코트교의 교를 재해석하여 교리밖의 행동을 태연히 저지르죠. 일본 자위대가 헌법을 재해석한 이후 군비를 증강하는 모습을 빗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빗대기만 한 건 아니죠. 작중에서 캐피탈 아미는 우리가 군비를 확충하면 적이 공포에 짓눌려 죽일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군사력을 이용하기 위해선 결국 달에서 보내주는 포톤 배터리가 필요하죠. 일본의 우익 세력 자위대는 병력을 늘리면 중국과 러시아가 고개를 숙일 것이란 명분을 내세워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토미노 감독은 이 상황을 이렇게 평가하죠. 중국은 석유, 가스가 있지만 일본은 둘 다 없는데 자원이 넘치는 적이 자원이 없는 적을 무서워할까? 라고 말합니다. 우익이 말하는 일본군과 캐피탈 아미는 같은 모순을 가진 겁니다. 또한 일본 사회 모습도 비판하죠. 매니는 주인공 벨리, 히로인 노레도와 친구 사이였지만 사랑하는 마스크가 벨리가 죽어야 평화가 온다고 하자 생각도 안 해보고 바로 태도를 바꾸어 진심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이는 가짜뉴스, 일본 극우 세력의 말만 믿고 혐한을 지지하다 못해 전쟁으로 한국과 중국을 멸망시켜야 평화가 온다고 말하는 극단주의자를 말하며 나아가 이런 극단주의자는 따져보면 평범한 감나물녀였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익의 야마토 이데올로기도 비판합니다. 야마토 민족이란 일본인을 구성하는 절대 다수의 순수한 민족이란 뜻이지만 사실 일본의 인종이 10도 넘는다는 사실은 둘째치고 일본에서 야마토 이데올로기는 일본인과 제일 한국인, 아이누, 류큐인, 그리고 부라쿠민 등을 구분짓기 위해 사용됩니다. 즉 차별을 위한 기준이 셈이죠. 부라쿠민이란 전근대 일본에서 가장 최하층의 신분을 말하는데요. 문제는 패전 후에 만들어진 일본의 헌법은 신분제를 부정하지만 신분제 시스템 자체가 붕괴한 적은 없었던 탓인지 그 차별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부라쿠민이 지레코에선 쿤타라라는 이름으로 묘사됩니다. 우주세기 말 인류의 식량 사정은 극도로 나빠졌고 인류는 힘이 약한 집단을 쿤타라라고 부르며 사냥하고 잡아먹었죠. 저들은 우리보다 열등한 민족이니 잡아먹어도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후 식량이 충분하여 식인이 사라진 뒤에도 다른 사람들과 아무런 외형적 차이도 없는 그들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쿤타라와 일반인이 아무런 차이가 없듯 부라쿠민도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일본 사회는 집요할 정도로 이들을 차별하죠. 부라쿠민이라고 서류에 적혀있진 않지만 부모의 출생지, 본인이 사는 곳 등으로 추리할 수 있고 이런 추리를 바탕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모욕하고 매도합니다. 심지어 무려 2008년도에 대기업의 사규에 부라쿠민은 반드시 서류 전형에서 쳐내라 라는 조항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부라쿠민만이 아닙니다. 드라마 파친코는 제1교포에 대한 차별로 인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하며 아이누가 외국인이 아니라 공식적인 일본 원주민으로 인정받은 것은 무려 2019년입니다. 갑자기 인류에 눈을 떠서가 아니라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죠. 이 지역엔 아이누가 많이 살고 있으니 그들을 일본인이라고 인정하면 원래 일본 땅이라는 명분이 서기 때문입니다. 턴에이에서 일본 사회에 형식만이 반영되었다면 지레코는 사실상 일본의 이런 사정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전반적인 모습을 본뜨고 있습니다. TV판에선 편집이 어지럽고 생략이 많아서 잘 안 보이지만 극장판을 보고 앞에서 말한 내용을 다시 떠올리면 토미노 감독의 메시지가 보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는 파이는 사상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에야 20대 90%, 30대 50%가 미혼이라지만 한때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하면 제정신이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 있었으며 이런 인식은 결혼, 출산하여 사회 노동력을 공급, 소속된 사회의 안녕을 지키는 시스템이 의식, 무의식적으로 교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학 관련 결론서를 읽으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육이란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 공통의 사상, 지식을 집어넣어 사회 동조화시키는 과정이라고요. 사회는 구성원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어느 순간 사람은 사회를 지키기 위한 부품이 되어버리죠. 지뢰고작 중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배터리 관련 직업을 원합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인데 당연히 구직자의 힘이 약한 만큼 조직이 주는 스트레스는 상당하며 급여도 거기서 나오는 부의 가치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고된 노동에 열악한 급여라는 현실을 노동자들은 만화, 영화 등 서브컬처에 투자하면서 잊으려고만 할 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들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시스템을 개혁하기는커녕 불공평의 근원인 캐피탈 타워 배터리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올가매는 시스템을 오히려 공고히 하는 셈이죠. 이런 모습은 세계 각국에서 나타났던 모습이며 일본이 걸어왔던 길이기도 하지요. 일본 사회는 89년 경제 호황이란 축제가 끝나고 91년 일반인들마저 경제 붕괴를 체감한 시점 이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많은 공공자원이 민영화되어 가격이 올라갔고 급여가 오르긴커녕 오히려 계약직, 파견직이 늘어나며 고용은 더욱 불안해졌죠. 95년 한신 아와지 대지진, 97년 외환위기, 2008년 리먼 브로더스 사태를 겪으며 성장 동력이 점점 무너졌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사회 불안은 더욱 커져갑니다. 아베 신조는 원래 소수파에 해당하는 정치인이지만 이런 불안을 해소하는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 덕에 당선되었고 그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혐오의 바탕을 둔 정치를 시작하죠. 국민에게 자신이 규정한 적을 인식시킨 다음에 여기서 생기는 증오를 바탕으로 전쟁이 가능한 일본을 만들려고 합니다. 토미노 감독은 이것이 필요 없는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지구상에서 일본을 건드릴 수 있는 나라는 없으니까요. 이런 모순이 지레코에는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토미노 감독은 일본의 현재 모습을 건담에 녹여내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죠. 요즘 세상은 참 평화롭고 안정적인데 국가의 지도자란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 재무장을 추진하고 전쟁의 불씨를 키우기 위해 가짜뉴스를 뿌려 혐오를 부추긴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증오에 생각 없이 빠져든다. 나이 든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 전쟁이 벌어진다는데 젊은 세대인 너희들이 자초지종을 파악하긴커녕 이런 혐오의 생각조차 하지 않고 빠져들면 어쩌냐? 너희들은 지레코의 사람들처럼 세상을 좁게 보면서 이상한 정치가들의 선동에 끌려 전쟁에 뛰어들지 말고 자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준비하는 전쟁은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이것이 토미노 감독의 진짜 메시지입니다. 私たちはあなた方のこの仕掛けに乗せられてとてもひどい現実と対決してきました。理想とする目的があるにしてもそのようなものは私は私自身で見つけて成し遂げます。時代は年寄りが作るものではないのです。 T판 지레코는 전개가 뒤죽박죽이라 메시지가 잘 안 보입니다. 이건 따지고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토미노 감독이 좀 괴팍해도 결국은 일본인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절대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풍자은율한 결과가 TV판인 것인데 그 결과물이 처참하게 나온 거죠. 본인 왈 100명 중 3명이 이해할 거라니 말 다 했죠. 최강국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듯 전쟁은 단순한 수치, 명성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상 속의 세계에는 아군과 적이 있지만 현실 세계의 모든 국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말하듯 복잡한 관계로 엮여 있으며 이는 결코 선악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애니메이션처럼 깔끔하게 결말나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와는 달리 운송수단이 발달한 지금은 한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想定外のことに対応できる人間なんていやしませんよ。 토미노 감독은 이 작품에 와서야 건담으로 말하고 싶었던 반전 메시지를 완성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결과물이 아이들용은 아니었지만요. 워낙 일본 사회 터부를 제대로 건드린 데다 내용이 가볍지 않으니 크게 히트하지 못했는데요. 꼭 일본인이 아니어도 한번 깊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니 건담 팬들이라면 한 번쯤 보시길 권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